안녕하십니까. 저의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회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와 코스닥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가상화폐가 뭐 그저 하루 뭐 한 달 거래 대금이 한 3천억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코스닥 시장의 한 80%를 육박하는 지금 56조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 68조 정도 되니까 상당히, 그죠? 이제 여차하다가는 이 코스닥 시장을 앞지르지 않겠나는 이런 어떤 그 코스닥 시장에서 바라본 가상화폐가 좀 약간, 그죠?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죠? 더러는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이제 800포인트를 찍고 약간 이제 소강 상태를 지금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자금들이 지금 보면은 가상화폐 쪽으로 몰려갔지 않나,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것이 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돈을 발행을 할 때는 어떤 발행인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발행을 했는지,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의 허상입니다. 그죠? 이 허상 속에서 이제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면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그죠? 서로가 서로의 이제 보안을 책임을 지는 이런 어떤 형태인데, 사실 이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은 세계 그 돈을 좀 가진 자들은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 게이츠였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빌 게이츠가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으로 떠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빌 게이츠가 2016년도에, 그죠? 2014년도까지는 이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2016년도에 들어서면서 화폐보다 낫다라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17년도 올해죠. 그죠? 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버냉키까지, 그죠? 진짜 이거 멋진 화폐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을 구축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결제 수단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었고, 좀 미국도 뭐, 그죠? 점점 늘어가는 상태였었고, 지금 가까운 중국에서는 이미, 그죠? 바이두를 통해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너무 이것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죠? 정부 차원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전면 규제를 했죠. 그죠? 사실 이 중국 같은 사회는 여러분들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민주주의 어떤 사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부 주도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곧 법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이런 과열 열풍이 지금 뭐 한 40%까지 다운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에 찾아야 되느냐,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국과는 다르죠. 그죠? 이것을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뭐 사적 재산권이다, 이런, 그죠?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지금 이 가상화폐로 인해서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이 살짝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그죠? 사실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조금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사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규제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완전히 그냥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 주식시장보다 좀 쉽다 보니까 그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간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뭐 한 10방만 딱딱 쳐주면은
시장에 다 돈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을 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코스닥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해버리면은, 그죠? 지금 사실 코스닥 시장이 한 10일, 한 12일 동안 상당히 지체된 흐름을 갖추었고, 그죠? 물론 그 하락하는 속에서 뭐 상한가 5방이 나오고, 뭐 3방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지만은, 그런 것들을 매매하는 어떤 기준들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요즘은 보면은, 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또 뭡니까? 또 된통 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코스닥이나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쉬운 쪽으로 몰려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씀, 드리는 얘기인데, 앞을 내다보는 아주 훌륭한 제가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잘못 손대면은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가 됐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코스닥 시장 오늘 여기 이제 제가 뭐 항상 이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인간 지표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 개인 매도가 한 1,700억 정도 돌았죠. 오늘 기관들이 어제와 달리 어제도 보면은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기관들의 어떤 매도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강하지 않은 기관들의 매도가 이제 주식시장, 이 코스닥 시장을 다시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면은 살짝 터닝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뭐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죠? 내일 뭐 이렇게 양음양으로 변할지, 내일 긴 짱대 양봉을 캐면서 21선을 또 돌파할지는 내일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가상화폐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 그죠? 이거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좀 추세를 살릴 만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좀 더 강하게 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여기 오늘 기관들의 어떤 매수 주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올 때와 그죠? 이렇게 시장이 흘러내릴 때 이 시장이라는 거는 강한 시장에서는 상승을 할 때도 주도주가 있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주도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의 주도주가 뭐였냐면은 텔콘이었죠. 그죠? 비보존 관련한 그죠? 역시 이제 여기도 하락하는 속에서도 주도주는 바이오였고, 물론 그 중간에 가상화폐와 관련돼 있는 채굴기 관련한 뭐 SCI 뭐 평가정보라 오늘도 뭐 상한가를 쳤습니다만 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돼 있는 뭐 종목들도 뭐 3년상, 5년상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은 이 라인에서의 어떤 주도주, 이 라인에서의 주도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진짜 주도주들이 화려하게 나왔죠. 그죠?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나왔냐면은 뭐 대표적인 것이 항암, 그죠? 표적 항암. 뭐 그 또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분석, 신라젠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뭐 비보존이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주가가 하락하는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그죠? 이 이후에, 지금 만약에 내일 이 주가가, 그죠? 이 21선을 돌파하면서 상향했을 때는 또 주도주가 뭐가 나올 거냐? 다 나올 거냐? 그죠? 각각의 이 대장주들을 보면은 유전자 분석 쪽에서는 지금 뭡니까? 이 신라젠이죠. 그죠? 신라젠. 신라젠도 지금 보면 오늘 제가 흐름을 보면은 8만원을 잘 깨지 않습니다. 9만원을 깨고 나면은 빨리 9만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많았었고, 그죠? 여러분들 장중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9만원에 뭡니까? 그 험해도를 깔면서 눌리면서, 그죠? 물량을 잡아가고 다시 뭡니까? 험해수를 받치면서 또 뭡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이렇게 좀 진행하는 모습을 봤는데, 역시 이게 한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면은 더 터닝할 수 있는 뭡니까? 좀 더 지지력을 밟아야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매수 주체의 강한 에너지가 내일 뭐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죠? 뭐 한 뭐 1,000억, 2,000억 세리 땡겨버리면은 이 또 신라젠이 여기 21선을 바로 터치하면서 뚫고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대장주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쪽에서 유전자 분석 쪽에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물론 오늘 뭐 MG매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도 좀 천천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보준 쪽에서는 뭐 텔콘도 보면은 그죠 이 하락하는 속에서 나왔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대장의 면모를 아직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줄기바이오 쪽에 줄기세포죠. 그죠? 오늘 뭐 코아스템도 그 뭡니까 재료와 함께 아주 좋은 모습이었지만 역시 뭐 네이처셀 그죠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패턴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줄기세포 중에서도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이걸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에서도 어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흐름을 그죠 이 65,000원에 대한 그 뭡니까 도전 65,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래서 한 단계 70,000원에 레벨업을 할 수 있느냐 그죠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표적 항암제 그죠? 항암 관련한 이런 종목들, 뭐 HLB라든지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직 재료를 많이 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볍게 21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카메라 한번 잡아 보시고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그죠 이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은 저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겠느냐 아니면은 뭡니까 사이클을 돌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창에 올려두시면서 차분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죠 한정된 자금이라도 이 종목이 움직이면 여기 가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또 뭡니까 이 종목이 움직이면 이쪽에 가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순환을 잘 타시면은 또 이번 상승에서 또 큰 수익을 마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